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 까리고추를 간장으로 볶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이 방법은 까리고추 아니라도 우리 조금 있으면 고추 넛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새우가 굵은 새우가 있어요. 새우가 입단만 해요. 그러니까 말려서 이만할 정도면은 안 말렸을 때는 배로 더 크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깐새우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냉장고 넣어놓고 상인들이 바깥에는 안 내놔요. 이게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만 원치 사면은 몇 번 해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특별한 요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요 새우를 사세요. 요거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요 새우는 큰 근어물에 가면 팝니다. 이만큼 커요. 이 손가락보다도 좀 더 굵으면 굵었지 적진 않거든요. 근데 이 새우가 진짜 맛있어요. 말린 새우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망사 있는 데 넣고 한번 살짝 씻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프라이팬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게 씻었던 거라서 물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볶는다 생각하지 말고 얘를 말린다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말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프라이팬 잔잔하게 널어놓으면 얘가 마르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저어 주시면 되고요. 까리고추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까리고추가 요게 한번 제가 생고추를 쪘어요. 4분에서 5분 사이 김통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딱 쪄서 바로 열어갖고 이렇게 넓은 볼에다가 오늘 이게 한 5시간 전에 쪄놔서 좀 더 넓은 데다 해놓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놓으면 이 수분이 바짝 마르거든요. 생걸로 볶으면은요 고추가 잘 익지도 않고 먹으면 성글성글성글해요. 잘 안 볶여요. 그렇게 볶는 까리고추는 제가 해보니까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저는 식용유를 덜 사용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집게로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말려주시면 천천히 불을 약하게 하셔갖고요. 기름 두르지 마시고요. 최대한으로 기름을 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다시 불을 켜갖고 해 놓으시고요. 불을 최고 약하게 타지 않게끔 아주 불이 있는 동안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요게 말라요. 자각자각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조금 마늘을 좀 볶아요. 통마늘이에요. 요게 중간치 마늘이거든요. 마늘이 좀 들어가야 여기 간장을 넣고 저기 하면은 이 마늘에 간장이 좀 배겨야 요걸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전혀 느낌이 다르거든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프라이팬에서 불을 당기시고 식용유가 들어가는 거는 프라이팬이 약간 달아야 돼요. 조금만 식용유 조금만 이렇게 이 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볶으세요.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마늘을 안 익히면은요 이게 위장 나쁜 분들한테 위장이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을 쪼개서 갖고 해봤는데 먹을 때 찍기가 젓가락으로 찍기가 나쁘고 통마늘만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째로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나중에 먹을 때도 좋고 접시에 넣을 때도 통마늘 하나씩 끼어 들어가는 것도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마늘이 익으면 굉장히 구수해지거든요. 새우를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나는 옆에서 볶아주시고요.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따가 먹었을 때 까닥까닥 하거든요. 마늘이 애지간히 익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볶을 게 하나 있어요. 호박씨인데요. 호박씨는 사다가 그냥 요리에다 넣으시면 호박씨가 그냥 밋밋해요. 근데 살짝 볶아서 쓰시면 살짝만 볶아서 쓰면 이 호박씨가 납작한 게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동글동글하게. 볶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호박씨가 땡글땡글하게. 요 후라이팬에 지금 기름이 약간 묻어서 그러는데 기름기가 없는 후라이팬에 볶으면 호박씨가 더 잘 볶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맛간장을 요 정도 양이면은 저는 한 컵이 들어가더라고요. 맛간장이 이렇게 반 컵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무선 이렇게 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 요 정도 잡으면 돼. 간을 좀 간간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때는 조금 양을 늘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놓는 제가 얼마나 짠맛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 우리 집 간장이 좀 짜다 싶으면 약간 줄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는 꿀을 넣을 거예요. 아카시아 꿀이 있거든요. 요 정도 한 뭐 수저로 한 3수저 정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도 이거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살짝 졸여주세요. 간장 이 상태에서 고추를 넣으면 고추가 물기가 생겨갖고 안 좋아요. 간장을 약간 반 정도로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꿀하고 들어간 거를 용량을 반 정도 졸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잘 졸여주셔요. 요걸 팥 버리면 안 되니까 불을 어느 정도 너무 세게도 말고 중불에다가 불을 좀 약하게 하셔갖고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 볶으실 때는 집에 꿀이 없으시면 개복숭아 효소도 그나마도 없으시면 조청이 더 나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 없다고 해서 흰 설탕으로 하시면 이 고추가 뻣뻣해지니까 그건 하지만 차라리 황설탕이 더 낫고요. 이렇게 양이 이제 줄었거든요. 어떤 정도 양이 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새우 맛을 내 간장에 배야 돼. 요걸 집어 넣으세요. 요렇게 먼저 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좀 볶아 주시면은 이 간장물에 새우가 배겠죠? 우려 나와요. 간장이 반으로 확 줄었어요. 거의 앞바다. 그러면 요 고추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고추를 졸이다가 나는 간장에 볶았는데 고추가 설 익었어요.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익히면 고추가 뭐 물렁물렁해졌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다 돼갈 때 마늘하고 호박씨를 넣으세요. 꿀을 넣어서 사용하면요 어떤 향상이 되면 윤기가 나요. 꿀을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맛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요. 요 윤기를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요 식용유를 조금 아까 한 수저 정도 썼거든.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만 코팅해 주는, 약간만 반 수저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너무 불에다가 노출하지 말고 다 됐으면 이 상태에서 후라이팬대로 그냥 식히시면 여기서 계속 익어요. 볶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기 없는 그런 큰 볼에다가 저는 이렇게 항상 볶으면 그래요. 빨리 그 그릇에서 탈출시키는 게 좋아요. 그 그릇 후라이팬 차로 놔두면 이 후라이팬이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야채가 계속 익어버리면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서 물기를 말려주세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그럼 물도 안 생기고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통깨를 좀 이렇게 뿌려갖고 제가 손님상에 나가거든요. 요대로 주지 마시고 선풍기 틀어가고 집에서도 조금 해도 항상 선풍기를 틀어서 말려주시면 물기가 거의 안 생겨요. 왜냐면 자체에서 김이 다 완전히 식고 나면 통에다 담으시면 한 이틀간 드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요 큰 새우 사다가 하시면은요 정말 어른들한테 반찬 밑반찬 어디 선물해도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듣고 여기다가 마늘 볶은 것도 얹으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까리고추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갖고 음식을 하면요 다른 집에 없는 반찬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까리고추 간장조림이 맛있는 볶음이 돼요. 최고의
우리 집만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이걸 보시고 아, 어른 집에 다른 집에 가도 이런 반찬은 없어. 자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님상에 이렇게 내고 이웃한테도 조금 선물을 해도 이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해도 한 2시간 씻고 난 뒤에 하면은 좋은 반찬 선물이 될 겁니다. 나만 먹지 말고 이웃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반찬 잘했다는 소리 꼭 들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